안녕하십니까. 2013년 12월 7일 연구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많이 기다리셨는데, 기다리신 동안 제가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드립니다. 왜냐면 제 경험에 의해서 생겼던 부분들, 그런 것들은 이제 무시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존의 발전에 대해서 잘 하셨던 분들도 오시고, 또 배전 쪽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제가 틀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안내를 해주시고, 왜냐면 서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슈퍼맨이 아니듯이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좋은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서로 얘기를 해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기존에 들으셨던 분들도 있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쓴다면 어떤 거를 딱 이거 봤을 때 나는 이거 쓸 수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3개만 고른다면 1번 2번, 3번. 항상 이제 3개 정도 골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왜? 6문제 중에 4문제를 골라야 되거든요. 반타작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3문제 이상은 골라줘야 되니까. 13문제 중에 10문제를 골라야 되거든요. 반타작이 더 되죠? 13문제 중에서 10문제 고르기 참 힘듭니다. 1교시는. 근데 6문제 중에 3문제는 골라야 되거든요. 2교시, 3교시, 4교시에서. 그건 고르고 나머지 모르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건 짜집기 해서 맞춰 넣는 겁니다. 정확하게 아는 문제는 무조건 3문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거 쓰실까요? 여기 중에서? 시험에 잘 만하는 거. 애자, 개수결정. 애자? 또? 송전용량, 증대. 예. 또? 개패서지. 예. 성전용량 증대하고 개패서지는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똑같을 겁니다. 애자 부분은 조금 떨어진데 이제 철탑보다는 좀 낮고 에너지 손실보다는 좀 낮고 손실보다는 낮고 이제 부하율 같은 것도 수요 관리하고 이런 부분도 애자하고 거의 예를 들어 별 5개로 친다. 그럼 당연히 얘가 별 5개에 별 5개겠죠. 차단기 같은 경우는 별 1개, 2개 정도. 이런 것들도 1개, 이것도 1개. 이런 쪽은 다 1개라는 얘기죠. 지금 제가 봤을 때 별 5개로 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일단 별 5개짜리를 무조건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200문제라는 게 별 5개짜리부터 별 2개짜리를 순서적으로 가나다라 순서로.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는 별 5개. 21번부터 한 60번까지는 별 4개. 이런 식으로. 61번부터 100번까지는 별 3개. 이런 식으로 그냥 순서를 맞춰 놓은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도 일단은 기본서 반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왜 영문법 공부합니까? 중학교 때? 영문법을 알아야지 되니까. 그 다음에 시험 볼 때는 영문법에 있는 내용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성배전공학이 끝났지만 전력계통공학 쪽에서 또 많이 나옵니다. 기본서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죠. 여기서 본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순서적으로 보셔서 그랬으니까 3개라고 제가 얘기한 거 딱 보기에도 3개가 2개는 무조건 이걸 쓸 겁니다. 이제 송전용량, 증대 문제점. 이거 문제 나왔죠? 바로 전에. 이거 몇 장? 5 다시 몇 장? (5-8장에) 있다고요. 이런 것까지 제가 5-8장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 10번은 말씀드렸을 겁니다. 5-12 송전용량 계산법이고 송전선 충전에 의한 장애 5-8장이라고. 왜 이것까지 얘기를 하냐면요. 성배전공학의 5-8을 딱 펴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나오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있는 거하고 이따가 제가 한번 물어볼 겁니다. 그 교재에 있는 그 그림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자꾸 헷갈리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한다면은 여기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개패서지 부분. 그 외 나머지 1개를 뭘 선정할 거냐, 그 여러분 취향이죠. 근데 이제 1개가 3-4개는 돼야 되는데. 애자 개수도 있고, 에너지 손실도 있고, 이 손실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요즘 이 에너지 저장 원리 해가지고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죠.
부하율 향상돼 수요 관리 쪽하고 해서 나오니까 지금 애자, 에너지, 손실, 뭐 부하율 이런 부분하고 차단기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더 고르더라도 이게 참 애매한 거죠. 어디에다 집중을 해야 될지. 그래서 집중해야 될 때 힘든 거는 아까처럼 별 5개짜리부터 일단 다 읽는 겁니다. 다 읽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선정하셔야죠. 자기 입맛에 맞는 거. 여기 지금 뷔페 가서 많이 맛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회 먹고 스테이크 먹고 배가 부르니까 나머지 뭐 먹을 거냐 그죠. 근데 여러분 입맛에 맞는 걸 넣으셔야 되는데 그거를 자꾸 넣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꾸 요것도 한번 넣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넣고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딱 보이시면 이 책의 장점은 뭐냐면요. 그 부분이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차단기면 차단기 쪽에 대한 부분이 묶여 있고, 그 다음에 변전 쪽은 변전 쪽에 대한 문제가 묶여 있고, 변압기면 변압기 쪽에 대한 문제들이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이 책의 장점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기본서하고 같이 보시면서 하기에는 이게 좋을 것 같아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보고 이제 기본서도 봤다 그러면 이제 이 내년도에 연구반 쪽에서는 이제 교재를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교재, 일단.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나중에 공부하기가 편하니까 물어보기도 편하고. 그래서 뭐 동일출판사 교재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한번 생각하고 좀 오래됐어도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이 괜찮은 부분에 문제들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최근에 그 신기술에서 나왔던 그런 자료들. 근데 거기는 송전 용량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요약이 잘 돼 있습니다. 송전 용량 거는. 근데 발전 쪽 같은 경우는 조금 내용은 잘 되는데 여러분들 보시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송전용량 책 그 한 것만 해가지고 띄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대상 같은 데서도 그 책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남시복 교수님하고 이렇게 썼던 그 책도 내용이 괜찮거든요. 송배전 쪽은.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200문제로 이렇게 채우든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엔 또 뭐 지성훈 씨 책을 하든 아니면 또 기다리 출판사 책을 하든 책은 많이 있습니다. 다. 우리 이쪽에서 나온 NT미디어에서 나온 이구창 교수의 연구반 교재도 잘 돼 있고요. 근데 완벽하게 잘 돼 있는 책은 없습니다. 다. 여기 들어가 있으면 여기 좀 부족하고 여기 들어가 있으면 여기 부족하고. 근데 그 책 한 거는 6개월 띄기도 이제 번거롭죠. 근데 일단은 저는 무조건 책 한 거는 6개월씩 떠야 된다. 한 번 해드리면 되거든요. 성문을 보든 맨투맨을 보든 한 번 끝나고 난 다음에 본인이 하든 아니면 다시 반복을 하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한 번 정도 이제 책 한 3-4권 정도 이렇게 돌아가고 나면 연구반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책이 좀 더 좋겠다. 원래 이제 교재를 만들어서 제가 해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각 책에서 좋은 부분은 다 빼가지고 넣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할 거면은 지금 뭐 다른 사람이 하던 것 좀 교재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하고 있진 않고 차라리 자료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하니까 그것처럼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애자의 염해대책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여기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좀 많이 써놨긴 했는데 이것도 근데 이 정도를 해 주셔야지만 돼요. 왜 짧은 시간 내에 일단 여러분은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염해대책. 뭘 할 거냐, 그죠?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염해대책에서? 여기 보시면. 애자의 종류가 뭔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염해대책에서. 별로 없다라는 거죠. 청소하고 주수섬낙제나 검제섬낙제나 이런 부분 나와 있고.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염해대책보다는 이제 개수 결정 시 고려사항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애자련의 개수를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조금 이따 이제 자료들을 보여드릴 텐데, 염해대책은 개수를 늘리는 겁니다. 왜? 애자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 뭐가 쌓인다 이거죠. 쌓이면 절연이 파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절연이 파괴되니까 이쪽에 양쪽에 걸리는 전압 특성에서 얘가 파괴가 되면 터져 나가겠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뭡니까? 애자를 하나 더 다는 겁니다. 그럼 이 거리가 길어지니까 정기적인 거리가. 그래서 이제 애자를 테스트할 때 뭡니까? 건조 섬낙전압을 때려가지고 주수 섬낙전압을 때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중 파괴 전압을 해가지고 충격 파괴 전압을 해가지고 애자가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염해가 생기면 그게 터져 나가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여기 이 염해가 생기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데, 뭐 바닷가에 염해가 안 생기려면 바닷물을 없애야죠. 근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원인을 없애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아니면 예를 들어 여기 염해가 붙는다, 그러면은 주기적으로 가가지고 닦아주면 되겠죠?
근데 정전시키고 닦아주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도 오래 쓰시려면 세차 자주 하면 오래 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죠. 그럼 차 같은 거 어떡하죠? 밑에다 방청을 하는 겁니다. 밑에다 뿌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코팅을 해놓는 거죠. 그럼 뭐 예를 들어 그 소금기가 있더라도 얘는 바깥에 뭔가 이제 그 방청이 돼 있기 때문에 오래 간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이제 눈길에 이제 그 운전하고 나면은 위에만 닦죠. 위에만 닦으시면 안 되죠. 밑에까지 다 닦아야 돼요. 왜? 눈길에 다니는 거는 뭐 그 염화칼슘을 뿌려놨게 되면 바닥에 있거든요. 바닥에 있으면서 그 염화칼슘이 어디 붙냐? 차체 밑에 붙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부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지나면 여러분 차 위에는 멀쩡한데 밑에 보시면 구멍 뻥뻥 뚫려 있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냐. 염해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면은 절연표가 쉽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따가. 그래서 뭐냐. 애자 자체를 내무애자. 더 강화된 애자를 써라. 그거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왜? 달려있는 상태에서 대책을 씌우는 게 아니라 달리기 전에 먼저 대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것들은 한두 개 더 단다. 뭐 불평형 절연하고 똑같이 더 달아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동해 쪽에 갔더니 1호사인데 애자가 20개 달려 있습니다. 보통 1호사는 여러분들 몇 개로 알고 있죠? 9개에서 11개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달아 넣었다는 얘기죠. 염해대책은 그 정도로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염해대책이 25점짜리로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뭐냐. 애자련 개수 결정 시 고려사항은 25점짜리로 나옵니다. 그럼 이제 애자련의 능률을 고려를 해야 되고, 애자련 능률이 뭐였죠? 그 애자에 보시면 이렇게 전압분포가 이렇게 생기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근데 요게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바꿔줘야죠. 애자련능률이라는 게 보시면 NV1분의 VN 이렇게. 이게 곱하기 100인데 뭐냐면요. 이건 N개. 하나당 걸리는 거, 하나의 전격 전압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가 뭐 10kV가 걸린다. 그러면 10개를 달았다. 그럼 100kV 중에 전체 전압이 이제 걸리는 부분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한 개에 걸리는 부분을 이제 전체 전압을 보시면 되죠. 여기는 VN이니까 전체 걸리는 개수고, 요거는 한 개당 걸리는 개수를 N개를 곱하는 거. 전격에 대해서. 그 애자련률이 이게 같았을 때가 가장 좋죠. 균등하게 걸리는 거니까. 근데 이 값이 이제 검토해가지고 적절하게. 그럼 여기가 더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개수를. 요 전압이 전체 걸리는 전압이 많이 걸리게 되면은 요 하나당 걸리는 개수를 N개를 해가지고 더 늘려줘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주수 특성도 검토를 해줘야지만 됩니다. 아까처럼 물이 닿아지면 어떻게 되죠? 섬락이 돼서 파괴가 되죠. 섬락 파괴 전압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애자 부분이 있는데, 애자의 주수 특성이라는 건 물을 뭐 45도 각도로 해가지고 뿌렸을 때, 여기다 뭐 전압을 걸렸을 때, 뭐 터져 나가는 비율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요. 절연협조도 봐줘야 되고요. 왜? 절연협조라는 게 정의가 뭐였죠? 예, 그게 피레기의 제한 전압을 기준으로, 예? 예, 각 기기에 정연된 절연 체계들을 갖추도록 하는 거. 그러면 여기 뭡니까? 송전솔로가 있고, 여기에 이제 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철탑이, 이 가공지선에 뭐 철탑 등이 있고, 이렇게 달려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송전솔로만 봤을 때의 절연협조고요. 그게 아니라 이 케이블이 쭉 가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차단기도 달려있고, 여기도 변압기도 달려있고, 여기 피레기도 달려있고, 그 다음에 여기 모선도 달려있고, 그리고 여기 뭐 여기 중간에 보시면 여기에 뭐 애자가 달려 있을 수도 있고요. 전압의 레벨에 따라서 22,900이라면 여기 애자가 달려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절연협조 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키워드로 이제 네 글자를 설명을 드렸죠. 예. 예, 선 BTL. 선 BTL 해가지고 네 개를 이렇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네 개를 이렇게 그렸다 이거죠. 이게 뭐였죠? 애자는 터져나가면 뭡니까? 터져나갔다는 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얘는 12, DS, 이런 차단기. 끊어나가기 전에 얘는 뭐죠? TR. 얘는, 예, 피레기의 제한 전압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변압기가 보호하고, 그 다음에 차단기, 그 다음에 애자. 그래서 여기서 또 그림이 이게 있었죠? 뭐였죠?
키워드? 피하기. 피, 아, 에, 기. 뭐라고요? 피레기 제한전압이 여기 얼마였죠? 1541 때? 460. 예. 여기 피레기, 요거 애자 섬납 빈도고요. 여기 그 전압입니다. 그럼 기기는 터져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기기는. 기기 터져나가기 전에 먼저 피레기 터져나가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아킹온. 예? 애자. 근데 여기 같은 변압기는 이제, 어떻게 하냐. 변압기는 터져나갈 수도 있다. 왜냐면 변압기 이 부분 너무 키워주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절연업조라는 건 싸게 만들기 위해서 얘보다는 싸게 만들고 얘보다는 싸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기기지만 다른 기기는 틀려지죠. 여기서 이제 이 애자 부분이 터지기 전에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요거하고 이제 또 보시면 여기 1541 때 여기 얼마였죠? 860, 750, 650, 460. 요게 이제 여기 750이 바로 기준 충격 절연 강도, BIL이라는 얘기죠. 요걸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요걸 기준으로 해서 얘는 더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얘는 1단 저감을 해서, 왜? 싸게 만들다 이거죠. 왜? 피레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여러분들 오인을 하실 수 있는데, 기기는 나중에 터지는 겁니다. 근데 왜 여기는 낫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얘가 터져나가니까 얘는 이 충격 전압보다는 여기서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안 올라가죠. 여기까지 이거를 올려주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절연을 좀 약하게 해도 얘가 터져나가니까 얘가 견딜 수 있다 하더라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이걸 무작정 낮추면 얘하고 간격이 너무 없었을 때는 얘도 터져나갈 거 아닙니까? 간격을 적절하게 조감하게 해서 1단 저감, 2단 저감을 하는 거죠. 그러면 3, 4, 5는 얼마였죠? 1367, 1175, 1050, 그리고 690. 여기 제 765 항상 까먹는데 얼마였죠? 2610, 2610, 예? 2250. 그 다음에 비슷하죠? 2050. 그리고 여기 얘가 1380이죠? 1380. 이제 여기까지 이제 또 됩니다. 이제 처음엔 이것도 안 나왔는데 이제 1610, 2250, 2250에다 2 빼니까 200이죠. 여기서 요거보다는 이게 자세히 보시면요, 얘가 얘보다 좀 높죠. 얘는 어떻게 얘하고 봤을 때 얘는 얘보다 좀 높습니다. 약간. 그래서 요게 요거보다 낮을 거라고 하는데 13은 똑같습니다. 여기 때하고 여기 때하고 비슷합니다. 예? 여기 때도 6자 있으니까 6자에다가 이거 8이니까 690 이렇게 오셔도 되고, 여기 다른 책에는 725도 있습니다. 옛날 기준으로. 근데 이제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690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바뀐 기준으로 봐주시라는 얘기죠. 절연협조도. 여기서 이제 절연협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애자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은 그 애자 개수 결정식 고려사항이 어디에 나와 있죠? 책에? 성배전공학에? 2장의 뒤쪽에 보시면은 애자령 개수 결정식 고려사항 해가지고 딱 반 페이지밖에 없습니다. 그림 하나 그려져 있고 반 페이지. 거기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상규 대지 최고 전압의 뭐 3.5배에서 4배 고려해라. 근데 그거 외에 여러 가지 뭐 절연협조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계적 특성도 고려해야 되고, 한 9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책에는 몇 가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이따가, 기본서 볼까요? 기본서 애자령 개수 결정이 64페이지 있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애자령 개수 9가지를 제가 한번 적어드리겠습니다. 1번. 애자련의 능률을 검토한다. 애자 연능률입니다. 그다음 2번에 현수 애자의 주수 특성 검토. 요게 제가 봤던 중에 가장 괜찮은 이제 애자령 개수 결정식 고려사항에 여러 가지 답안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봤던 것 중에 제일 괜찮은 답안지를 보니까 이렇게 9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더라 이거죠. 현수 애자의 주수 특성을 검토한다. 3번. 충격비를 검토한다. 나중에 이쪽으로 답안지가 있으니까. 4번. 개폐서지를 검토한다.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5번. 절연협조.
6번 불평형 절약. 7번 오염지구별 에자스 검토. 8번 진동시 지지물 간격 검토. 클리어런스 뭐 얘기가 나오죠. 진동시 지지물 간격. 9번 내부 이상전압 검토. 여러분 책에는 한 6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이 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뭐 이런 개폐서지나 절연협조냐 불평형이냐 오염지구냐 이런 정도 해가지고 한 6가지 있죠. 진동하고 이렇게. 근데 나머지는 없죠. 그런 내용들을 좀 추가해서 더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기본 컨셉을 하고, 근데 기본서에 이게 나와있나? 기본서에는 내부 이상전압, 선로의 개폐 시 고장 시 발생하는 서지의 이상전압, 최대 상규대지 전압의 4배, 애자령 개수 설정, 이거밖에 없습니다. 한두 개 있더라도 염진의 대책 추가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염의 대책이 뭐라고요? 개수 추가밖에 없다고요. 기본서에 의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내무애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얘기죠. 자, 철탑 접지. 철탑에 접지를 합니다. 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들이 많이 보는 철탑을 봐야 되니까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밑에 부분이 이렇게 정방향으로 돼 있겠죠. 여기 접지를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 송전설로 접지해가지고 뭐 위에다가 이렇게 하고 밑에다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접지장을 측정한다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뭐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사방향으로 뽑아가 나갑니다. 이렇게 보통 접지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한쪽으로 가면 안 나오니까 이제 사방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심상적 지봉. 이게 뭡니까?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4글자로? 예? 장학 퀴즈 50번 문제 할 때도 이제 초성을 해주죠. 초성. 야. 네, 매설지선. 예? 예? 초성 힌트 드립니다. 매설지선을 이렇게 깔죠. 예? 그 접지장을 저감하기 위해서 이제 접지장 저감대를 넣기도 하고, 여기다 이제 매설지선에 가지고도 이 부분이 안 나오니까 뭡니까? 여기다 이렇게 대각선을 심상접지봉 해가지고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 더 달아가지고 면적을 올려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기억이 안 나는 게 딱 이게 컨셉을 보고 여기에 딸려있는 여러 가지, 지금 요거하고 문제하고 사실 상관없습니다. 철탑 접지하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철탑 접지가 뭡니까? 이 매설지선을 이용해서 접지하고, 그럼 철탑 접지를 왜 합니까? 철탑 저항을 저감시. 예. 그러면 철탑 접지 저항이 저감이 안 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죠? 역삼락. 예, 역삼락이 생기죠. 그런 것들까지 섬락, 역삼락, 경관 역삼락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문제 하나가 나왔을 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만 답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은 거기다 좀 더 언급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점수를 좀 더 받는 길입니다. 왜? 다른 사람 답안지가 철탑 접지하면 요것만 딱 하고 끝났을 텐데 여러분 거기서 그치지 말고 좀 더 나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한두 마디 더 적어서 철탑 접지가 저감이 안 됐을 때는 역섬락이 일어난다. 역섬락은 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답안지를 쓰시더라도 항상 조금 다른 사람보다는 좀 친절하게 더. 왜냐면 채점자가 봤을 때 좀 더 친절하게 이해시킬 수 있게끔 그림을 그리고 도표하고 수식화한 다음에 이걸 설명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철탑의 종류. 분류를 어떻게 하죠? 분류를? 철탑의 분류를 어떻게 하죠? 예, 성형사. 제가 말씀드렸죠? 성, 형, 사. 일단 나와야 된다고요. 성이 뭐죠? 성지상, 형태상, 사용목적상. 이제 조금씩 나오시네. 근데 얘는 이제 철탑의 종류 같은 거 물어보면 10점짜리를 해가지고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성질상. 뭐가 있죠?
네? 내장 사각철탑 방향철. 먼저 샤방샤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샤방샤방. 예? 여러분 보시면은, 저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트로트에 샤방샤방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뭡니까? 사용 목적상 아니요. 2장에 맨 뒤에 철탑이 나오죠? 이제 분류를 할 때 사실 이제 표준 철탑하고 쓱스 철탑으로 나눠지는데 성질이 어떻게 되냐, 성질이. 사각이냐, 방형이냐,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느냐, 이거. 사각이냐, 방형이냐, 성질이. 이것부터 먼저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형태상은. 형태니까 이제 모양이죠, 모양. 얘는 성질이 어떻게 되냐. 네모나게 돼 있는 거냐, 네모나지 않은 거냐, 이거죠. 이건 사각철탑이냐, 아니면 방형이냐. 그러면 정사각형이냐, 직사각형이냐, 아니면 삼각형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죠. 원이냐. 얘도 샤방샤방, 여기도 샤방샤방을 생각하시면 된다. 일단, 요게 중목이 되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사방, 예? 문, 우, 회, 엠. 이렇게 했는데, 샤방샤방 하고, 회식할 때 뭔가 문어회 먹지 않습니까? 문어회. 예? 문어회. 그러니까, 회 좋아하니까 문어회 먹는다. 그래서, 예? M. 이건 MC. 이거는 그냥, 애워주시고, 사각철탑, 방형철탑, 문형철탑. 이건 뭐죠? 우드형. 이거는 회전형. MC형 철탑. 이런 식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애워주셔야지. 요거만 알면 여기 되죠? 그냥 문어회 이런 식으로 애우시고, M. 사용 목적상. 직각 없네. 네, 직각, 언내도 되고, 인내도 되고, 네. 이건 뭐죠? 직선. 예? 직선이죠, 직선. 예? 요거는 각도, 억류, 내장.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늘어나가시는 거죠. 그래도 좀 나오시지 않습니까? 이게 2장, 사실 2장 하고 나서 벌써 잊어버릴 때 됐는데 그래도 많이 하시네요.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제 늘어나가는 겁니다. 계속. 사실 여기까지 됐는데 요거 안 된다. 그럼 또 하시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또 반복. 근데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별 몇 개? 얘는 1개. 하지만 1개짜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5개짜리는 당연히 다 하겠죠. 별 5개짜리를 다 하고 난 다음 별 4개짜리를 가고, 별 4개짜리를 다 한 다음 별 3개를 가고, 예? 근데 별 1개짜리도 기본적인 거는, 이게 잘 안 나오더라도 기본적인 거는 하려고 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왜? 별 5개짜리만 안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1교시 13문제, 2교시 6문제, 6문제, 6문제. 그럼 여기는 별 1개에서 3개짜리 정도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는 별 4개에서 5개짜리가 나오겠죠. 근데 간혹가다 미친 척 3개짜리도 이렇게 25점짜리로 나옵니다. 2개짜리도 나오고. 그거는 처음 본 거. 별 2개, 1개라는 겁니다. 출제 빈도라고 얘기를 했죠, 그냥. 빈도, 횟수. 1개짜리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최신 경향의 문제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잡아드릴 수가 없으니까 저는 요거 4-5개짜리 위주로 지금 여기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의 이 답안지 보니까 4-5개짜리는 요 정도밖에 안 되더라. 제가 말씀드린 거고, 나머지는 1개, 2개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1개, 2개, 바로 2교시를 망치면 시험이 없습니다. 2교시는. 1교시 때 열대 문제 중에 최소 50점 이상은 맞아야지만 됩니다. 50점 이상 맞으려면은 10문제를 선택을 해야죠. 그러면 7점씩 맞아야 됩니다. 7점. 7점을 맞아야지. 왜? 3점짜리도 있을 거거든요. 왜? 10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5점짜리를 쓸 것 같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이런 모르는 문제들이 있었을 때도 이런 식으로라도 분류를 해가지고 대충 형태를 맞춰 쓰시다 보면은 기본 점수를 좀 줄 거 아닙니까? 2점, 3점. 그러면 나머지 쪽에서 좀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겠죠. 7점 정도. 7점, 8점 정도. 1교시 때 80점 맞은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 합격했습니다, 그냥.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 요걸 80점 맞을 정도로 쓴다는 거는 이건 다 쓴다는 얘기거든요. 왜? 이걸 다 쓰고 나서 나머지를 이거를 보는데,
그분은 여유있게 합격을 하셨죠. 여기서 좀 뭐 50점대도 나오고 60점대도 나왔지만 60점 해도 벌써 이거 하면은 여유가 되는 거죠. 근데 1교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1교시 때 점수대를 좀 많이 받아놓으면은 되는데, 이번 애들도 나왔던 것들이 이번 시험 때 그 점수를 보니까 1교시 때 점수도 좀 작았습니다. 다. 의외로. 그리고 또 다른 교시 때도 점수를 좀 많이 줬을 것 같은데 의외로 점수도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게 있었죠. 저도 이제 한 교시에 80점 넘게 78점, 80점 맞았던 때가 있다고요. 그때는 뭡니까? 그 기본서에 아까 충실하게 이런 식으로 5개 쓸 거 9개 쓰는 겁니다. 왜? 이런 모범 답안들 좋은 거 있거든요. 그거 생각했다가 썼더니 그런 내용들로 기억했다가 썼던 것들이 보니까 한 78점, 80점을 줬더라. 몇 교시가 있었는데 80점 맞았던 게 지금까지 한 3번인가 4번 되거든요. 그 교시가. 근데 나머지 교시가 안 나오니까 50점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60점도 많이 맞았고. 근데 35점 맞은 교시도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렇게 하려면은 저기 나와 있는 나머지 것들도 충실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들이 다 하는 4.5점짜리는 당연히 하다 보니까 뭐 1년 정도 가겠죠. 시간이. 6개월은 이제 기본서 들으면서 이해하고 6개월은 연구반 듣고 나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고 그다음부터는 애워가면서 한 6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이 별 4개, 5개짜리는 다 애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별 1개, 2개짜리를 이제 못 외워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시험 때 자기가 애웠던 게 많이 나오면 1년 6개월 뭐 2년 만에 합격하는 거고 시험 때 애웠던 부분이 잘 안 나오니까 자꾸 더 애워야 되다 보니까 이제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근데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금방 잊어버리니까 자꾸 반복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전에 그 200문제를 자꾸 반복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야지 시험장에 나왔을 때 이 9개를 써줘야 되니까 이 내용을 이거 지우고 나서 다시 쓰라고 하면 쓰실까요? 안 된다는 얘기죠. 저도 이거 안 됩니다. 옛날에 제가 이거 애웠거든요. 9개를. 근데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왜? 얘는 별이 한두 개짜리밖에 안 되니까. 별 5개짜리를 계속, 왜? 저는 어떻게 되냐면 별 5개짜리를 계속 보고 이렇게 쭉 봅니다. 1번부터 200번이고. 앞에서부터 봅니다.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요 뒤에 있던 부분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 일단 200문제를 다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본서를 한번 싹 전체적으로 한번 훑은 다음에 뭐든지 공부를 하실 때 기본서 책을 한번 싹 훑어놓고 난 다음에 닫아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 문제를 보셔야죠. 그래서 여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데 기본서를 뭐 정독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목차를 머릿속에 넣으라는 얘 보면 뭐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나왔을 때 이거는 어느 챕터에 어떤 문제지 라는 걸 알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는 거죠. 문제답을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에너지 손실. 에너지 손실에서는 이제 어떤 손실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손실 저감 대책 해가지고 있는데 이 에너지 손실 부분이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크게 이제 변압기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변압기 쪽. 그래, 변압기 쪽에 보시면은 저번 시간에 했죠. 뭐가 있다? 예, 무부하선. 먼저 무부하선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하선이죠. 무부하선은 뭐죠? 철선. 얘는 동선. 철선에는 또 뭐가 있죠? 예? 가장 중요한 게 히스테리시스. 와류선. 여기는 저항선이 먼저 나와야죠. 저항선. 저항선이 가장 크니까. 여기도 보니까 큰 거부터 쓴 겁니다. 그냥. 그 다음에 와류선. 그럼 표류부하선. 이렇게. 여기 뭐 또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그냥 그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에너지 손실이 거기 이렇게 나와 있죠. 책을 보시면 이제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지금. 손실 저감 대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다 왜 가로 열고 전력계통이라고 했냐면 답안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뭘 했죠? 배전계통을 했죠. 배전계통. 배전계통의 손실 저감 대책. 그래서 적전 콩고조 배변해가지고 전압을 승합을 하거나, 그리고 고압측에 대한 대책, 뭐 저압측에 대한 대책, 뭐 콘덴서를 달거나, 전압을 손실을 일으키는 부분은 뭡니까? 전류죠. 전류를 적게 흐르게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이거죠. 사마의 자승할. 이게 피해를이라고 했죠. 손실. 요걸 줄여주면 되지. 아니면 요걸 줄여주거나.
근데 저항은 줄여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줄여주기 위한 방법은 전압을 올리는 거더라. 그래서 전압에 올리는 승합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 그죠? 아니면 이 전류를 줄여주는 방법은 빼버리면 되죠.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쪼개라는 게 공급계통을 전력 공급 좌측, 수용 좌측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또 쓸 수도 있는 거고, 분리를 해서. 부하율이 항상 대책은 이제 부하율을 올려주기 한 부분 해가지고 수요 관리, 부하 관리, 이 수요 관리라고 해놓고 이제 수요 관리 안에 이제 직접 부하 관리, 간접 부하 관리 이런 식으로 나오죠. 요 안에서 수요 관리 안에서 직접 간접이 나오는 거죠. 수요 관리의 정의가 뭐였죠? 저는 9개 외웠는데. 뭐라고요? 전소패 평투지 효비죠. 이게 뭐라고요? 전기 사용자 소비 패턴의 변화를 주어 평준화를 함으로써 투자를 지연시키고 회피시켜서 효율을 증가시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이거 10번 들으셨죠? 제가 하면서 10번 안 들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수업을 빠진 사람 외에는. 그냥 그렇게 외우는 겁니다. 뭐 무작정. 저는 그냥 이렇게 외웠기 때문에 지금도 수요 가려면 전소패 평투지 효비절 해가지고 쫙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부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간접 부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거기에 기법이 어떻게 되고 자꾸 암기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들이 좀 직접 부하나 간접 부하는 좀 바뀌긴 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옛날에 나왔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부하 관리 형태가 있었죠. 부하를 어떻게 하는지.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부절, 증가, 전략적 소비 증대, 전략적 소비 가변부하 조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림 가지고. 이런 키워드 가지고. 요거는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럼 딱 그 문제를 봤을 때 그 키워드를 자꾸 생각해내고 해주시는 부분은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1월 달에 할 때 제가 이 문제 뭐죠? 이렇게 자꾸 해드리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요거 생각나가지고 그 다음에 요게 생각나면 저한테 들었던 게 뭐라도 이제 조금씩 여기다 붙일 거 아닙니까? 조금. 이 형태만 일단 잡으면은 그렇게 이제 붙여서 써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자꾸 반복하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건 전체적인 흐름이지 정확한 내용은 다 설명을 못 드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서 쓰는 것까지.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쓰라고 제가 30분 동안 시간 드렸는데 제가 오늘은 답안지를 안 봤습니다. 일부러. 답안지 보러 갔는데 죄송합니다. 이 얘기 듣기 싫어서요. 그럼 죄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30분 동안 그냥 앉아 계시라고 제가 시간 드린 거 아니거든요. 예습을 하든 뭘 하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30분 동안 이거 볼 거를 한번 거기다 키워드를 한번 적어 보시라고. 키워드. 그럼 본인 공부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저도 예습을 하죠. 왜? 놉니까? 앉아서 여러분들 강의할 거, 왜냐면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 가서 한번 보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자료 찾아서 띄워놓고,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 책을 다 못 보고 그냥 자료 찾는 겁니다. 왜냐면 제 PC로 하면 쉬운데 제 PC가 아니니까 저거 갖다 놓고 이렇게 자료 찾아서 올리는 게 일이거든요, 이것도. 자, 성종량 증대 문제점 5-8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잠깐 이게 언제 시작을 했나? 그러니까 아까 중간에 저기를 해서 그 저녁도 예약을 해야 되니까 2, 4, 6, 8분 저까지 나머지 2분은 못 드신다고 하셨으니까 요 앞에로 제가 예약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거기 보니까 오늘 그 자리가 20명 10명 찼다고 그래서 그 옆에 여기 있죠, 동그란 테이블 그거 3개 붙여주면은 아니 2개 8명인 같으면 2개 붙여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약을 해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물 한 잔씩 드시고 그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